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한국 증시 마지막에 힘을 쫙 내네요. 강합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보통 어제 오늘 네. 그 싸게 사는 어떤 그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오히려 다 올라 버려 가지고 야, 많은 분들이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도 방송을 했고 그때 이제 다음 날이 배당락인데 굉장히 궁금했었죠. 궁금하고 그 배당락인 전일 같은 경우가 조금 아침에 개장을 할 때 헷갈리긴 했었어요. 헷갈리긴 했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힘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을 쓴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후에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땡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코리아 증시도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오른 게 오히려 좀 더 맞지 않나 싶은 거고 수급적으로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조금 네. 제 특이점이 좀 있는데요. 특이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당락 이후에 고민을 좀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배당까지 그 배당락 전일까지 우리로 치면 26일까지가 일반적으로 배당 차익 거래를 노린 금융투자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일 같은 경우도 금투가 거의 1조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은요 금투가 팔아요. 파는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6,200억 정도 산 건 제가 이해를 좀 하는데 지금 기관이 8천억 샀고요. 금투가 7,800억을 샀어요. 아, 희한해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선물 있지 않습니까? 선물이 외국인 들어오면서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일부 해치성 플레이가 들어오도록 선물이 들어올 외국선 들어올 때 금투가 들어온 이런 게 패턴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금투가 세게 들어왔어요. 선물은 지금 외국인 2,50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 근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렇죠. 그냥 우리 단순히 지난번에 기관이 샀을 때는 그냥 그 배당을 노린 어제 배당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단타.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어차피 그럼 1월 달에 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저도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으면 그랬는데 오히려 오늘은요 40포인트나 땡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기관 플레이가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기관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많이 예측이 되냐면 ETF라든지 혹은 패시브성 자금의 급한 반도체 매수. 이게 돼야지 이런 정도의 지수가 나오고 오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기면서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 거고 지금 이게 항상 저희가 연초 전망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2023년도 전망을 하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말에 2024년도 내년 전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전망 수정하기 급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면은 말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게. 예. 전 사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고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얼마나 사주느냐 여기에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오히려 오늘 개인들은 1조 3,500억. 코스피에서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매도하는 금액이 아마도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예요. 또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마다 걸어 놓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기관들 외국인들은 눈이 뻘게 가지고 세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고민이 돼.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런 패턴은요. 12월 내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7만 전자 조금 넘으니까부터 그때부터 팔기 시작을 했는데 좀만 오르면 8만 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패턴이 과연 언제까지 맞게 이어질지.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좀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예요. 고객께서 먼저 삼성전자를 사자고 하는 게 저는 한 1년 반 만에 처음이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레버리지 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직접 전화가 와서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10만 전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요즘 이제 그 유튜브랑 워낙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는 엔비디아에서 납품한다며 HBM
이렇게 바로 되니까는 아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전이가 되는데 막상 수급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 오늘 1조 3천억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떤 간극이 메워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경험적으로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게 갈 때 있잖아요, 정희 대표님. 그럴 때는 조금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표현으로 좀 표현이 좀 약간 저속할 수도 있지만 어하다 이렇게 간다고 이제 하면서 오르네 그만 오르네. 예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이미 올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8만 원, 9만 원대 간다 하면 지금 못 살지. 지금 팔아가지고. 7만 원에 다 때렸는데요. 7만 3천 원에 때렸고 4천 원에 때렸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판 가격 이상에서는 못 사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패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소부장도 좋아지고요. 전이가 되면서 뭐 2차전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깐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게 대표님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금투협 들어가서 통계 사이트거든요. 여기 예탁금만 보시죠. 27일 이거 최근 업데이트 기준인데 저희가 예탁금 요즘 늘어난다 했잖아요, 대표님. 그게 50조, 51조 됐을 때 이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좀 전에 업데이트된 건데 56조입니다, 벌써. 이게 56조가 언제 56조였냐면요. 요 밑에 쭉 내려볼 텐데 이거 안 내려도 되고요. 7월 달에 2차 전지 많이 들어올 때 57조 그때.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 57조, 58조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빼고 하루 이틀을 빼놓고는 올해 최고 예탁금입니다. 지금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직원들도 오늘 얘기하니까 이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처음 지나서 제가 이거 얘기도 저희 사료로 처음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경제 TV 출연을 하려고 네. 가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기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삼성전자 안 사고 뭐 하냐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 TV 출연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가긴 갔었어요. 이게 지금 약간은 조금 과열로 가기 직전 정도, 한두 달 전 이런 시기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올랐다고 박 차장 오랜만에 올랐다고 신나서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시장을 보고 온 제 느낌의 경우는 꽤 그러더라도 조금은 예상과 다르게 오를 때가 더 가니까는 그러면은 나쁘지 않게 보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오늘 그 매도와 매수 이렇게 잘 보면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 기관도 물론 그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들은 쫙 매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서부터 이 뭐 현대차, 기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는 건가? 자기들이 샀으니까 이쪽으로 좀 땡기려나? 그렇죠. 이런 생각.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추정이긴 한데 저희가 배당락 전일 있지 않습니까? 26일 날 제 개인분들 매도한 종목을 봤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할 텐데 삼성전자 우선주랑 현대차 네이버 순이었어요. 그리고 KT까지. 그러면은 각 섹터의 업종 대표주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매도를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징글징글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 가격이요. 사실은 코로나 때 고점 가격 때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 빼놓고는 아직 안 왔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하니까 좀 올라와서 내가 팔아야지. 혹은 배당이 좀 많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부 투자자분들은 과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일단 팔고 다시 사자 했는데 못 산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기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는 못 샀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님. 전통적으로 저평가된 배당이 높고 싼 주식들을 같이 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아의 경우는 같이 성장주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같이 성장주가 장이 오면은요, 장이 좀 세요. 센데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외를 받습니다. 편하게 맞아요. 2017년, 2018년도 봤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삼성전자만 땡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소부장을 좋아하고 저 그렇죠. 포함입니다. 중소 네. 이 뭐죠? 올해 그 수익률 보면은 중소형주들 그렇죠. 여기서 크게 났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좋아했고요. 음.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좀
네다섯 배 날 수 있는, 세네 배 날 수 있는 좀 엣지 있는 소형주도 아니죠. 중형주 단에 있는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2조, 3조, 4, 5조 정도 되는 종목들이 쭉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 좀 있죠. 네. 특히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좀 재밌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해하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짜릿하죠. 맞습니다. 이게 손맛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물론 이틀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 이틀 정도의 현상이 꼭 내년을 그렇게 예측하는 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 12월 26일 전까지 그냥 엣지 있게 돌아갔었던 소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장 이렇게 좋은데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성장성만 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밀리고 있고 오히려 기아가 지금 신고가를 써도 너무 세게 쓰고 있고요. 쓴 지가 지금 한 일주일이 안 됩니다. 네. 너무 세게 가고 있으니까는 이거 자체가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가가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면 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대표주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이코리아로 들어가는 신호가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중이고 좀 일단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그러더라도 부담이 없고 일단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 네, 하여튼 약간 흐름이 좀 네. 바뀌어가고 있는 네. 느낌적 느낌. 네. 네, 내년도 1월달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 보신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섹터를 보기 전에 잠깐만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말까요? 불안해. 아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네. 요것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아니 또 제2의 기도문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아니, 기도 아니고. 기대가 또 되는데. 저기 팩트에 근거한 이제 추정인데요. 올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1조 샀습니다. 맨날 파는 것 같더니 그래도 샀네. 오늘까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1조 1,192억을 샀는데 올해요. 그랬는데 오늘 8천억을 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오늘 땡겼네. 그렇죠. 어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겠죠? 어제까지는 사타 팔았다면서 매수 자체가 없는 거, 순매수는 없고요. 매매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죠? 그런데 종목을 좀 볼게요. 네. 외국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올 1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16조 삼성전자. 16조 샀습니다. 엄청 샀네. 그러면 외국인은 11조를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16조를 샀으면 4조 판 겁니다. 삼성전자 빼놓고. 그럼 다른 주식은 팔았다니. 다 판 겁니다. 아하. 하이닉스 2조예요. 현대차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요 세 종목이요. 기아차까지요. 1조. 거의 합치면은 18조, 거의 20조 되거든요. 20조를 삼성, 하이닉스, 현대, 기아를 샀는데 20조를요. 11조를 순매수니까 9조 판 겁니다. 이 네 개 빼놓고는. 그러네.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 봐요. 그런데요, 대표님. 개인들이 순 매도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6조 매도. 우리 국민주라고 그랬으니까. 예. SK 하이닉스 3조 9천억 매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1조 9천억 매도. 기아 1조 8천억. 그러면 외국인들이 상위 순매수한 네 종목과 개인이 순 매도한 종목 네 종목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그렇게 모았었던 종목을 올해 외국인한테 준 겁니다. 물론 수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개인 투자 순매수한 종목 11조 포스코홀딩스고요. 1조 9천억 LG와 포스코 퓨처는 1조 2천억, SK이노베이션 1조 1천억. 네 종목 다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네. 외국인도 순매도한 종목이 2차 전지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올해 2차 전지 살 때 외국인은 팔았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팔 때 외국인들은 그걸 샀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2차 전지는 한번 슈팅이 나와서 네. 비싼 가격에 팔았고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했고 네. 외국인은 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지금 아까 현대차, 기아 이거는 좀 빠진 가격이었으니까 오히려 쌀 때 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런 행태가 외국인이 웃을지 우리 개인 투자자 웃을지는 또 내년 가봐야 이제 됩니다. 내년 봐야죠.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는 좀 시장에서 좀 함의하고 있는 바가 좀 크다고 봐요. 외국인들은요 조금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그들의 환율이라든지 혹은 헤지펀드의 그 지분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요거를 좀 우리 가족분들도 좀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각 회사 어떤 증권사든 HT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직접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거보다 잘 나오니까 저희 회사 주는 것도 어떨까? 유한타? 예, 그렇죠. 예, 아주 시인성이 좀 좋습니다. 예. 네. 참 이 의미가 정말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에 웃을 게 누가 될지는 그럼요. 이제 내년도 지켜봐야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특징적인 섹터 좀 네, 말씀을 그래요. 드려볼게요. 오늘 거를 왜냐면 일단 오늘은 네. 그 태영건설, 태영의 이 워크아웃 이것 때문에 그게 관련된 주들의 이슈가 좀 컸어요. 그쪽에 SBS부터. 가장 SBS고요. 근데 태영건설 차트부터 볼까요, 대표님? 이게 지금 급락했네. 급락을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3.7% 마이너스인데 장중에 19%까지 갔다가요. 또 24%가 플러스가 났다가 이걸 잠깐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3분봉을 바꾸면 완전 아이고. 이렇게 뛰었다가요. 약간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다가 오늘 11시까지 확 한 번 떴다가 종가 줄줄 밀렸죠. 요것을요. 제가 좀 풀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가족분들 조금 상식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위 워크아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워크아웃은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기업에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제로 한 일부 부채를 좀 일부 탕감을 해주고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일환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PF가 워낙 힘들었죠. 아마 이제 태영건설 기준으로 거의 2조 이상 거의 3조가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번 주에 28, 29에 만기가 되는 것도 400억인가 500억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캐시가 없겠죠. 없으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못 막으면 부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워크아웃 제도 하에서는 이 만기를 어느 정도 유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에 이 기초법이라고 하는 기초법이 한 시점은 만료됐다가 다시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청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못 했던 거죠.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까지 계속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일부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저도 2007년도부터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2008년도 9년도에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건설사들이. 네. 기초법 워크아웃 들어간 회사들이. 그런데 혹시 그런 회사 채권들을 갖고 계신다면은 10년 분할 상환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때 기준입니다. 지금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2대 8 정도. 2대 8이 뭐냐면 주식, 그러니까 현금 2, 8이 주식입니다. 출자 전환이라고 출자 그러죠. 전환으로. 예. 근데 이 주식이요 출자 전환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감자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받게 되면은 좋습니다. 깨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감자돼서 들어가고 또 풀리자마자 한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80%에 해당하는 1억을 빌려줬는 채권을 했는데 8천원 주식을 받았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니까는 한 1,000만 원, 2천만 원 회수하기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빠지니까는. 그리고 이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은요 또 10년 분할 상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조적 워크아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 채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으로 10년 기간 분할 상환이 솔직히 손실이 엄청 크네. 손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좀 이런 것들도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이런 시기 때 아마 회사채라든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 뉴스, 뭐 자산을 매각하겠다, 에코프톤가 뭔가. 네네네 맞습니다. 자회사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출자 전환 혹은 감자 이런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거가 있으면 이게 태영건설이 만약에 있으면 지금 제하고 파악하기로 채권이죠. 채권 말고 이 주식. 주식은요. 주식은 이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주주들에게 먼저 분담을 하게 합니다. 일반 주주분들. 그럼 대주주의 분담을 하게 되면 대주주 먼저 감자라든지 일단 고통 분담을 하게 시켜요. 네. 그런데 그게 하는 것 자체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24% 올랐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변동성 플레이가 들어간 그렇죠. 거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된 건 뭐냐면은 소위 워크아웃 전에, 워크아웃 말고 기업이 안 좋게 되는 건 청산이거든요. 이 청산은 진짜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 청산이 들어가지 않고 회사가 존속할 수 있으니까 아 다행이구나 하는 일종의 대기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정상화되겠구나. 맞습니다. 이게 네. 반등이 네. 되는. 일부러 그걸 제가 그래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주식은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형건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자회사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SBS부터 시작해서 좀 잘 돼가지고 빨리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이제 PF가 잘 마감이 돼야 될 그렇죠. 텐데 뭐 그거는 앞으로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산업은행이라든지 무슨 그 돈을 많이 빌려준 그 대주가 있는 대주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주단에서 이것을 이제 계속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주단에 있는 그 직원이 회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자산 매각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개인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대주단 자산이 좀 더 우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급한 김에 지금 뭐 한 3조 정도 가치가 되는 에코 뭐 뭔지 그 네네. 하여튼 그런 회사를 매각하겠다 알짜를 하지만 SBS가 사실은 더 알짜긴 하죠. 영향력을 맞아요, 보면. 예. 그러면 나중에 버티고 버티다가 이것도 매각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SBS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시나리오의 일부분은 그렇죠. 할 텐데 모르는 거죠 앞으로. 아마도 이게 지금 기초법 사에서 워크아웃이 들어가게 되면은 알짜 보유자산 매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오늘 SBS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 9년도에 제가 겪었었던 그때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의하게 되고요. 몇 달 걸립니다 최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대주단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리고 대주단이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회사의 각각의 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조금 이런 뭔가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은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자, 들고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 예,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